이제 3부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4부로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업자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스케치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파는데 이걸 들고 가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저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보시죠. 뭘 해서 갖다 주면 계속 그 사람이 요가 뭐 이렇다 여기 마음에 안. 그래서 엄청 노력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정도 해서 거꾸로 들고 가서 당신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당신이 전문가 아닙니까? 업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반영해서 디자인해 올게요. 이해되시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대응해가 갖다 줘도 또 불평해. 이게 뭐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거꾸로 이 방법이 150번 실패했는데 이후에는 미완성된 거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아, 당신이 이 실제 일을 하시니까 의견을 주세요. 우리는 디자인만 하는 사람이니까 현실 잘 모르니까 당신이 주는 대로 우리 그거 맞춰가지고 해주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놨으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팔렸다. 전기회사가 전기를 농부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전기를 안 사요. 왜? 무슨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팔려 가서 똑똑 두드리면 전기회사 보기도 싫으니까 오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가서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전기 팔러 온 게 아니고 이 집에 닭을 기르니까 계란 사러 왔어요. 문을 열어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물론 계란도 좀 사면서 이 전기를 밤에 이렇게 닭인데 켜주면 계란이 더 튼실하고 더 양을 많이 넣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접근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이 사람인데 푸시하니까 이 사람이 지인데 좋은데도 안 받는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계란이 좋다는데 계란 이걸 얘기를 꺼내가 이 사람이 우선 거부하는 첫 단계 거부를 막아내놓고 난 뒤에 이제 왜 전기를 쓰면 비용이 10이 들어도 계란을 많이 넣고 해서 결국 그게 10원 이상에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농부가 하더라. 거부감을 줄여놓고 전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팔기보다는 사게끔 해라. 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아시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러면 뭐 다 아시는 건데. 자, 애들이 저기 불장난을 하고 있어. 내가 지나가다 아주 위험한데. 지나가다가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고 한마디 했다가 두들리면 세상이 된 거 다 아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어른이 말한 걸 좀 듣기라도 되지. 요새는 오히려 더 반발하고 그냥 아니면 뭐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너희 같은 나이 때 불장난을 많이 했거든. 그거 재밌잖아. 무슨 걔들에게 접근을 불장난 그런 거 하면 위험하니까 너 경찰에 고발할 거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공원에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저기 좀 덜 위험한데 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꼭 끝나면 물을 뿌려가지고 이거를 덮고 그래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데일 카네기 옛날에만 하는 것 같아서 제경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무슨 표시예요? 예? 하나은행의 로고가 이렇죠? 이분이 만든 거예요. 왜? 이분이 하나은행을 세우신 분이라서. 이게 사람 얼굴이고요. 여기 팔 벌리고 여기 뛰어오는 다리예요. 고객이 오면 뛰어가서 고객을 맞이한다. 이런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희 회사의 상사였어요. 직접 제 부서의 상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부서의 상사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선배였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직장생활 한 5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떠났잖아요. 근데 간 사이에
은행들이 그때 뭐 우리 저 뭐 종은행 뭐 상업은행 이런 게 다 사거리 없어지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은행이라는 새로운 신흥은행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환은행까지도 잡아먹었잖아요. 엄청난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없앴다고요.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거죠. 이분이 그걸 다 이끌어 가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하고는 직접 상사도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 제가 있을 때 상사였고 그리고 그것도 뭐 내가 초기에 이분도 부서장 할 때, 그 부장 할 때였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하신 인상도 참 좋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요 한국보다 미국은 방학이 한 달 반 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오면 아직은 한국은 학교를 하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통해서 한국에 가서 특강을 여러 군데 가서 하거든요. 뭐 한국도 방문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저는 뭐 좋죠. 그다음에 용돈도 좀 벌고 그래 했는데 이제 이분에게도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거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고 전화를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엄청 바쁘신 분이겠죠? 그러면 아마 잘 있냐? 전화하고 대충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 뭐 요새 잘 있지? 임 교수 잘 있지? 이러면 끝이잖아요. 나하고도 연배도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같이 직접적으로 뭐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 만날 사람도 많지 않겠나. 저녁 같은 데는 만날 시간이 많고 하니까 아침에 내하고 식사하자. 엄청난 배려죠. 이런 정도의 이분이 내하고 격차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엄청난 배려. 아직도 제가 이분의 이 배려가 내 가슴속에 딱 남아 있어요. 아니 내가 특별히 아까 애끼던 후배 같으면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아, 애끼니까 뭐 그렇게 한다. 아니 그러다 이분이 뭘 저를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무나 이렇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이 뭐 제 하나 보고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저를 정말 어여삐 보시고 이런 배려를 해준다. 우리도 이젠 이런 배려를 할 때가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아 맞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바쁠 테니 아침 식사를 하자. 이런 배려. 그게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진심 어린 배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번 진심 어린 배려를 해볼까? 오히려 내가 요구하기보다도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경청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일단 그 사람을 한번 받아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내라도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반발을 누그뜨리고 오히려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목말라 한다.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 만나고 하면 늘 그런 걸 이런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만나면, 자기. 왜? 자기 있는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로 남의 말을 안 들으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여기 와가 뭐 계속 지 혼자 떠들게 나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요거를 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조정해 가면서 들으면 훨씬 그 관계가 물론 뭐 그렇지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동기의 호세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권력자 한 분이 자기 신문에 자기 사진이 걸린 걸 보고 좀 못마땅해서
자기 신문이니까 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앞으로 그런 신문 그런 내 사진을 그런 사진 찍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 사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신문사 사주가 전화해가 너 그 신문 안 좋은 그 사진 그거 빼 이러면 될 거를 그런 그 사진을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사람이 황감해가지고 그러시냐고 당장 빼겠죠. 그 표현이 그래 그렇게 돼 고상한 이상의 동기에 호소해라. 그 사람이 들어봐도 말이 되게 호소하면 야 하지마 하지 말고 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당장 관두겠죠. 자 연출의 시대다. 뭐 이건 좀 옛날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연출의 시대. 여러분 요새 정권 시장이 하도 오락내락 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니까 와 이거 대단하네 느끼시죠? 막 비행기가 가고 미사일이 오고 막 다리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와 이게 정말 전쟁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 그냥 그래프 하나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딱 하니까 가슴이 팍 와닿죠? 아까 말했듯이 거꾸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 전쟁의 충격파가 엄청나고 15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 하나 딱 하니까 막 감이 팍 오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기 누구예요? 트럼프의 막내 아들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요거는 얘는 가서 그냥 이렇게 폭격해봐요. 즉 이란은 사실 폭격을 해도 조금 덜한 게 여러분 아시죠? 미국하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서 폭격을 했지. 만약 북한을 저렇게 폭격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날라오잖아요. 바로 여기 옆에 있으니까. 또 핵도 가지고 있고. 그럼 북한을 마음 놓고 그냥 가서 폭격을 이란 것처럼 못하면 이란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 두들기 패도 지가 뭐 어떻게 막고 있는데 북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요거 아닌가. 트럼프 아들하고 김지하고 결혼시키면 이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안 보셨어요? 처음 봐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시나 아세요? 이런 사진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냐? 여기서 났나? 밈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배우세요. 밈. 이런 걸 밈이라 한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디킨스가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 차원, 내가 우리 자손이 아니고 이 세포가 우리를 하게 한다는 게 그 디킨스의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게 유전적으로 전파되잖아요. 근데 유전이 아닌데도 전파되는 게 있어요. 문화적 요소. 그런 거를 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애들이 재밌게 뭐 요런 변형시켜 가지고 퍼뜨리고 하는 요런 요소들을 요 밈이라 한다. 자, 이 모든 방법이 다 안 될 때 어떻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 판단하고 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티오도르 루즈벨트 두 사람인데 티오도르 루즈벨트가 사선까지 한 그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국에서 대통령이 4번 한 사람은 유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 주지사로 처음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겁을 먹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출마를 시키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제 이 공화당에서 이 사람을
출마를 시키려는 게 아니야. 정치에 지금 처음 뛰어드니까 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한 말이 이제 곧 나와요. 뭐라고 했을까? 겁쟁이요, 당신이 겁쟁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쟁이 아니려면 나가야 되지. 맞죠? 당신이 스페인 전쟁에 가서 영웅적인 일을 해놓고 뉴욕에 와서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뉴욕 주지사 가는 것도 겁을 내가지고 안 한단 말인가? 그 사람의 그 가슴에 있는 그런 어떤 자존심을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물론 그래서 대통령을 내원한 그게 됐지만 마지막에 정 안 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팍 어쩌면 똥구멍을 팍 찔러버리는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자, 4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링컨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링컨이 지난번에 보셨죠?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막 직설적으로 누구 나쁜 놈이야 뭐 어쩌고 막 벽에 서붙이고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고. 결투를 하자고 그 사람이 했잖아요. 결투라는 건 서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결투예요. 요새는 그게 불법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신사도로서 허용이 됐어요. 그렇게 막 비판했더니 저 사람이 그럼 결투하자 해서 칼로 가지고 싸우자 이러더니 큰일 났잖아. 하나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이후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을 했는데 이 후커 장군이 아까 다시 게티스버그 전쟁을 돌아가서 리가 남군이 패배했잖아요. 아까 그 잘못했다가 공격했다가 다 실패. 근데 그 실패한 그들이 도로 이제 포토맥 강을 건너왔다고요. 남군하고 북군을 가로지르는 게 포토맥 강이었는데 강을 건너와서 게티스버그에서 전쟁해서 왕창 실패가 졌으니까 이제 패잔병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링컨이 결정적이다. 이제 얘들이 저 강 건너갈 때 추격해가지고 하면 완전 항복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크 보고 빨리 동원해가지고 저 건너가기 전에 저거를 공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후크가 어물쩍어물쩍 하면서 결국 리가 무사히 다 건너가기 놔두고 그래서 전쟁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링컨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지금 결정적인 찬스 그 전쟁에 지고 지금 도장하는 패잔병이 강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공격하면 끝이잖아. 숨통을 조릴 수 있는 결의 찬스. 더군다나 대통령이 빨리 가서 저놈을 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후커가 머무적거리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불러다 그냥 정말 뭐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일단 그래도 칭찬부터 먼저 했다. 당신이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렇지만 아쉽다.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정말 엄청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랬던 아쉽다.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자, 지난번에도 한번 내 얘기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윤한홍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여튼 무슨 팀장인가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측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웠던 거 아시죠? 정원을 늘리던 윤석열이가 막 밀어붙이는데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고 학생들은 안 들어오고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각하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이걸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말 해줘야 되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각하 이걸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
평생 들어보려고 10분 동안 다 듣고 오히려 자살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러면 누가 감히 그 앞에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주위에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입도 뻥긋 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정책 그 대통령이 하는 거를 다 입도 뻥긋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대통령이 막 하라는 대로 다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까 내가 지금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아먹고 정말 아니면 10분에 아니라 30분 동안 욕을 해야 될 그 장군에게 그래서 일단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행가하고 여기처럼 아니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잠깐 건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욕을 해야 되면 누가 그 밑에 말을 해주겠는가? 상황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책을 바로 이끌어가겠는가? 참 이게 요새 그 중앙일보에 연재가 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그냥 잘라 본 건데 너무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하겠죠. 여기도 그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찰스 스와브가 제철회사 공장 사장인데 지나가니까 금연해놨는데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사장이잖아요. 야, 왜 여기서 담배 피워? 저 금연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담배 시가를 꺼내서 주면서 이거 한번 피워봐라. 근데 저 피려면 저 밖에 금연구에 말고 저기 나가서 펴라. 오히려 담배를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나가서 필게요. 이렇게 되지 않냐. 그냥 거기서 화를 아까 저 윤석열이 같은 거 엄청 화를 내면서 평생들을 못 들을 먹을 욕을 했을지 모르지. 그러면 누구들 반발하죠. 근데 거꾸로 담배를 주면서 나가서 피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얘기해라. 아까 김호중이도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독일의 총리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당시에는 황제 국가였습니다. 독일의 황제. 황제가 영국에 가서 허풍을 막 떨었어요. 아, 영국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영국이 내 아니었으면 벌써 바다에 몰살됐을 거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허풍을 떨었어요. 영국에 방문해가 황제가. 그래 영국 사람들이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아이 저게 뭐 와가지고 지 아니었으면 우리 영국이 작살 났을 거라고 이렇게 허풍을 떠니까 막 붕괴를 해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 막 공격을 받는. 황제가 이제 처음에는 지가 좀 허풍을 떨다가 엄청 당황이 됐겠죠. 이 분위기가 이리 돌아가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 했겠어? 총리 보고 오라 그래서 야, 네가 시켜서 했다고 그래라. 이제 책임을 개인데 미루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랬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분명히 상사가 잘못해놓고는 지가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그랬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황제인데 더군다나 난감한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런데 이 총리가 막 실수를 해버렸어. 황제님,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내가 황제님께 그런 건의를 했다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네. 그런 엉터리 없는 거를 내가 황제에게 할 만큼 내가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황제가 펄쩍 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좀 모면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가 좀 해라고 이랬는데 얘가 하는 걸 황제님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누가 내를 믿겠냐고 그런 말 했다고. 황제 펄펄 뛰겠죠. 이놈 새끼가 이게 그래서 총리가 금방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책에 보면 읽어 나옵니다.
황제님은 영명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고 막 황제에 대한 칭찬을 엄청 이거 많이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황제가 그제서야 그래 맞아 자네가 그렇게 너희한테 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황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그래서 처음부터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누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겠냐 이랬다가 문제가 더 커진 거잖아.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걸 많이 하려고 엄청 막 장황하게 칭찬을 해놓고는 그랬더니 황제가 이제 그래 맞아 이렇게 해결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쉽지가 않는데 명령하기보다는 제한하자. 명령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럴 거 어떤가. 체면을 세워주면서 하자. 여기 예를 보면 GE에서 상당히 그 뛰어난 그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가 이제 엔지니어인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떤 부서장이 될 만큼 직급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직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부서장 타입은 아닌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죠? 자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책임자 부서장이 될 제목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이 연한이 차다 올라 보니까 그게 도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이지.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나.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내보내면 그것도 또 회사의 손실이잖아. 그렇다고 부서장을 하기는 또 그럼 부서의 운영이 또 곤란해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다고 돼 있어요? 부서장에 준하는 직책을 하나 줘서 그 사람을 마무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뭐 최고 상담력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직급은 부서장급인데 부서장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만족하고 회사도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하는 게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컨설턴트 좀 애매모호한 직업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잡아두고 해결했다 이런 게 나오죠. 자, 여기 어딘 것 같습니까? 예? 터키에 여행 갔을 때 그 찍은 저녁에 새 가족이 오도록 무척 기다렸다 찍은 거예요. 저녁 무렵에 그 사원 모스크를 찍은 건데, 자, 이건 뭐 콘스탄티노플은 다 아시고, 이분은 누구예요? 예, 터키에 가면 곳곳에 이게 있고 터키의 모든 집회에 이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누굴까? 터키의 모든 집회에 이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곳곳에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누구요? 아타투르키라는 사람이에요. 케말 파샤. 이름은 케말 파샤라는 케말 선생이라 이런 뜻인데 어쨌든 아타투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국부죠. 터키에 가보시거나 이제 가보실 분은 제일 가보고 싶은 게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성당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오스만 터키가 그거를 정말 난공불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략해서 그 점령을 하는 것, 그 가보면 그 얘기가 너무 재밌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 산으로 배를 끌고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공격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터키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졌잖아요. 터키의 전통적인 그 숙적, 우리로 치면 일본, 한국처럼 숙적이 누구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지금도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그리스가 찬스가 왔다 싶어서 오스만 터키가 망했으니까 전쟁이 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는 그 연합국 측에 있었으니까 이긴 자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에 왔다 싶어서 그리스가 터키의 반 이상을 점령해버려요.
그랬더니 터키 국민들이 아까 그 케말 파샤의 인도하에 독립전쟁, 그리고 터키가 왜 독립을 하겠나 이러면 생각하는데 나라의 반이 일었으니까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를 몰아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터키의 국부 아버지 아타투르크라는 게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터키의 아버지 모든 돈에도 다 그 사람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를 물리치고 그리스의 장군들을 이제 패전 장군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온 일본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막 욕을 하고 뭐 난리 지겠죠. 그죠? 나쁜 놈들이니까. 그랬는데 케말 파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당신들이 단지 패전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수고하셨어요. 즉 상대방의 그 패전한 장군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감정으로는 때려 죽일 놈들이죠. 저놈들을 막 목을 다 매달아가지고 다 교수에게 처합시다. 이런 국민들의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질 때도 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감복을 하겠죠. 그죠? 참 이런 게 그 케말 파샤가 한 위대한 겁니다. 예. 예, 국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는데 그리스는 그럼 왜 터키를 쳐들어왔느냐? 예, 이게 본래 동로마 제국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타투르크는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터키 이제 가보시면 알죠. 터키가 이슬람권인 거 아시죠? 근데 가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알파벳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이상한 그 글씨로 되어 있는데 터키는 가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케말 파샤가. 그 술탄 제도를 없애버리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면서 글자를 아랍 글자에서 알파벳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속화, 얼굴에 서구하는 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터키가 그래 된 겁니다. 가보시면 그 느끼잖아요. 예.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케말 파샤가 완전히 서구화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그리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스가 그죠? 이게 터키거든요. 터키인데 여기를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그리스가 점유를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요만큼, 프랑스가 요만큼 하고, 영국이 요만큼 하고, 뭐 이렇게 다 오스만 터키를 분할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가졌는데, 아타투르크가 이거를 도로 회복한 걸, 이걸 우리가 터키의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터키가 갑자기 왜 독립을 했을까? 혹시 궁금하시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나라가 갈갈이 이렇게 강대국에서 다 점령당하고 있는 거를 이 케말 파샤. 그러니까 가면 왜 이 사람이 터키 아버지고 왜 모든 돈에 이 사람 얼굴이 있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항복한 그리스 장군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국민들은 막 때려 죽일 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전쟁에 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줬다. 잘하고 싶은 욕구를 자겨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뭐 교사 출신들이 만약에 애들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너 글을 잘 쓰니까 앞으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걔가 그 마음속에 딱 그게 들어가, 그 말 나중에 보면 작가로 성장하는 그런 예를 들면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작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작가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이게 사람으로 돼서 둘이 결합했다.
뭐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내가 너무도 그걸 사모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진짜 사람이 내가 했다. 이거 피그말리온. 내가 너무도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애들 그 학교에서나 이럴 때 아, 잘한다. 너 그거 왜 못해? 그런 것도 못해. 뭐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걔에게 꿈을 심어주면 너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뭐 나중에 뭐 육상 선수가 될 거야. 아니면 너는 뭐 잡은 거 이겠지. 공을 잘 차니까 뭐 이렇게 어릴 때 한 말 들은 게 굉장히 걔에게 한다. 이게 그런 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좋은 이름을 붙여주라. 예. 하녀 접시 닦기 말이라는 귀족 부인이 그 일한 하녀 보고 하녀인데 걔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정말 보물을 가진 애로구나. 너는 네가 모르지만 네 인대를 입었다. 하녀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계속 하다가 그 하녀가 어떤 전에 없던 젊은 태어나고 이 사람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걸 이제 보실 수 있고 나인대에서 좀 배워볼까 하고 따라갔더니 아유 춤은 당신은 안 되겠어 이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선생님은 그렇게 했어요. 춤을 배우러 갔더니 아 당신은 춤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은 뭐라고 했을까? 아 요거는 조금 그렇지만 당신은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를 칭찬을 해줬더니 사람이 꾸준히 해서 좀 구식이지만 기초만 조금 익히면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계속해서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당신은 뭐 춤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처음부터 팍 이래버리면 이게 팍 죽어버리는데 어쨌든 요거를 아 당신은 조금만 뭐 하면 스텝만 몇 분 고치고 하면 그리고 그거 조금 더 연습하면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노력한다. 우리도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그냥 길을 팍 죽여버리면 격려해주고 바로잡아라. 자,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을 기꺼이 하게 하는 방법 중요하죠. 이게 누구죠? 나폴레옹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시다. 1,500명 병사들에게 훈장을 다 줬어. 이거 뭐 남발하는 거죠. 훈장이라는 게 뭐 몇 개를 줘야 이게 훈장인데 1,500명에게 다 훈장을 줘. 18명의 장군을 원수라는 건 별 5개. 그 군인으로는 제일 높은 게 원수거든요. 사실 평상시에는 별 5개 없습니다. 미군에 별 5개짜리 없어요. 별 4개가 최고입니다. 근데 메가드는 원수예요. 왜? 전시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원수가 없습니다. 별 4개가, 지금 보십시오. 미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별 4개짜리라니까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 메가드 같이 원수가 돼요. 5개짜리. 근데 우리가 북쪽에 보면, 이북에 보면 전쟁도 아닌데 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별 5개가 주르주르. 다 이해되시죠? 부려먹으려니까. 자, 내가 복수해. 이런 거 익숙하죠? 주릉주릉주릉. 좀 무겁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장군을 보세요. 하나 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군이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군인들이 못해가지고 안 달고 있겠어요? 그거는 계속 그런 거 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충성심을 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앞에 가득 달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군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돈 아끼려고 안 해줄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는 건 모르겠네. 교회 몇 달만 나가면 당장 집사하라 그래요. 집사. 또 조금 있으면 권사, 나이 들면 좀 권사하라 그래요. 그럼 뭐 몇 달 안 났는데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이래. 교회 가면 거의 다 집사, 권사예요. 아직도 집사도 못 됐나 이렇게. 물론 뭐 교회 안 다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 교인의 간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집사 자리 하나 줘야 이게 안 나가고 다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북한에 좀 표현해서 북한의 그 군인들처럼 이걸 좀 달아줘야 다니지.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맹탕 평교인입니다. 이러면 저희들도 여러분들 한 직급을 하나 드릴까? 나오시게. 아니 그게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안 한다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아까 별을 쭉쭉쭉 달아준다든가 그냥 나왔었지만 집사님 이렇게 사실 그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 거 아시나요? 이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개념이 제가 다른 게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라는 거를 서리를 빼고 집사라 합니다. 집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 근데 서양적으로 말하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집사는 디컨은 디컨이지. 그러니까 서리, 안수 이건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미국 가보고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발명한 거구나. 왜? 한국 사람이 감투를 좋아하니까 뭘 하나 줘야 이게 교회 그 충성심을 바치지. 제가 교회를 뭐 꼭 비판하죠. 이거 아니고 내가 미국 가서 왜 한국은 집사가 저렇게 많아요? 미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예요, 사실. 자, 이 정도로